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틈새 사역까지 펼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계열의 교회로 사망 사건 배경에 교회 합창단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서는 오랜 신앙 전통으로 아프리카 선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CBS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틈새 사역까지 펼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주향교회를 담임하는 임경목 목사. 개척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교세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교인은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해도 3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임 목사는 1인 출판으로 목회의 활로를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가 위기를 겪던 시절 1인 출판사를 차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동시에 문서 선교의 꿈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순례길 해설사로 활동하며 그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게 되면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태양 목사. 김태양 목사는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조직해 재난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담임하는 남양주 참빛교회는 교인이 25명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직접 이주민 지원 사역을 펼치기보다 외부 기관에서 목회자가 전문적인 사역을 펼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김 목사는 작은 교회로서는 꿈꾸기 힘든 사역이지만 우크라이나 돕기 등의 일을 거뜬히 해내고 있습니다. 25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일들이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같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려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주양교회와 남양주 참빛교회의 공통점은 교인이 3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교회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틈새를 찾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전폭적 지지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목회자들과 교인이 서로의 은사를 찾아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양에 힘쓰면서 동시에 개인의 꿈과 전문성을 살려 각자의 사역을 훌륭히 펼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며 사역 방향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임경목 목사와 김태양 목사는 일단 시작을 하면 도움의 손길이 있다며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지난 15일 여고생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건 발생 장소를 익명의 교회로 보도하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해당 교회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계열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숨진 여고생과 교회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회 소속 합창단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합창단원들도 구타를 당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구원파 계열로 이단 종파로 분류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A교회에서
18살 김모양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양이 학대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이 교회 여성신도 55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교회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김양이 이 교회에서 3개월가량 숙식을 하며 지냈지만 누군지 몰랐고 학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고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가 케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 친구가 얘를 잠깐 맡아준다. 그러나 CBS 취재 결과 숨진 김양은 이 교회 교단이 운영하는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제보받은 지난해 7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영상입니다. 20여 명의 합창단원 가운데 유독 어려 보이는 한 여성 단원. 지난 15일 사망한 김모양이었습니다. 전직 합창단원은 이 영상을 보고 러시아 출신 지휘자와는 아무나 공연할 수 없다며 김양이 알토 파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김양이 한 음악 대안학교에 재학하며 생활하는 모습인데 이 대안학교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교회 측이 사건 직후 내부를 공개하면서 교회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숨진 김양이 합창 단원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회 측은 공연에는 설 수 있지만 합창 단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합창단이 이제 전국으로 쭉 도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충조로 출전을 해요. 근데 걔는 합창단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직 단원들도 상습적인 구타로 합창단을 나오게 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합창단원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4년 전 기쁜 소식 선교회가 만들었으며 박옥수 목사의 딸이 단장으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은 뭐 정신병자 취급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서로 말 안 들으면 구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서 뭐 그렇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단원들 안에서 뭐 굉장한 구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 좀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폭행인데 여러 명이 때렸어요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집단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숨진 여고생과 관련이 없다는 교회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내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최근 청원 진주 초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경은 신임 총회장은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대의 표대가 되는 교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순복음 중앙교회 이분임 목사가, 총무에는 하남 순복음교회 이영복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기하성 총회 신수동 측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과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시민사회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법적 절차가 2년 넘게 계류되자 이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산 매각 명령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2년이 넘는 사건은 없다며 쟁점도 없는 이 사건을 여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일본 또는 대통령실 눈치 보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을 공유해 작은 교회 사역을 도와온 어시스트 미션과 목회자 재교육에 힘써온 크로스로드가 오늘 은사형 사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은사형 사역 포럼에서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은사를 활용해 생명력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도전하는 다양한 교회들이 소개됐습니다.
포럼 발제자로 나온 교회 모두 30명 미만의 교인들로 구성된 작은 교회라는 점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로 나선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는 작은 교회들이 생존에만 급급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된다며 목회자와 교인들이 은사를 활용해 생명력 있는 사역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가봅니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기간 자신들만의 토착화된 신앙 정통을 발전시켜온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인 중심의 선교가 강조되는 오늘날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말씀 사역을 위한 훈련 등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허달무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로도 참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1950년도에 발생했던 민족 동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16개국의 지상군 파견군 중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참전을 해서 6천여 명 정도의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피땀 흘려 우리나라를 지켜준 은혜의 나라라고 우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마치 우리나라의 한글처럼 아마라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좀 독특한 문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나라의 공용어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글자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라서 굉장히 자존심이 좀 높고 주권을 수호했다라는 그런 포부가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가 60년대 이전에는 황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부터 공산화가 정권이 들어서서 9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 국가였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축출을 당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민주화 정권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들어오셔서 확인했던 게 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존속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았는데, 이제 3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안 계셨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변형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거의 대다수의 이디오피아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그네들만의 토착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방향은 이들과 협력해가지고, 우선 중요한 거는 본질은 복음이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이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들의 제자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모습의 그 목회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이디오피아 현지 교회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은 매우 흥겨운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을 울리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늘 느끼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뜨겁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씀 사역자들의 성장된 모습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께서 성경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세미나도 역시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한테 정말 강압적인 어떤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분들과 스며들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이디오피아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더 멋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되게 긍휼함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같은 이디오피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지에 있는 교단과 더불어서 선교 훈련 양성 과정을 지금 시작하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0% 정도 되고 무슬림이 35%가 되고요. 개신교가 이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속한 남부 지역은요, 거의 50%가 육박하는 개신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속하는 이 남부 지역을 통해서 북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교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학 캠퍼스가 복음화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북부, 중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컴퓨터 교육과 같은 이제 정보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또 실시했고요. 그와 더불어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태권도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에서 허달무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NGO 국제푸른나무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프리카 지역에 꿈꾸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신미식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웨인박스라는 디지털 교육기계를 보급해 현재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또 현지 교사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우쿨렐레를 통한 아동 음악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3분의 1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며 교과서와 교육자재 부족 등 교육 인프라 문제가 심각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경북 내륙 일대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